네, 안녕하세요. 임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최근에 이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는 하이닉스가 그래도 반등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약간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6월달 전고점도 넘어서지 못하고, 삼성전자처럼 아예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노려보는 그런 슈팅도 상승세, 추세도 없던 이 SK 하이닉스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였죠. 삼성전자는 메모리, 비메모리가 모두 매출이 나오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와 관련된 그 매출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거의 그냥 캐파가 너무 적고 그냥 안 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정도로 비메모리에 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조금 있긴 해요. 있는데 비메모리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다는 그런 내용은 볼 게 없어요. SK 하이닉스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인텔과 관련한 이 사업부문 인수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강세가 나왔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단순히 시장 영향 때문에 오늘 유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원래 이거 추가 상승도 나오고 오늘 전고점 시도했을 건데 이건 장 때문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의견은 그쪽은 아닙니다. 오늘도 역시나 비메모리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대해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런 현재 미국의 중국 대리기로 인해서 중국의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중국발 그런 우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당연히 중국발 매출이 아주 높은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의 길이 조금 제한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른 그 매출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반도체 업계에. 이거는 이제 가스통이라고 불리는 GST 같은 기업도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급은 아니지만 이제 중견기업에서 반도체로 괜찮은 기업인데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긴 한데 여담으로 개인적으로 이 기업은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업의 그 경영진과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했다가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이 얘기는 패스할게요. 방금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려다가 좀 안 좋은 내용이라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증거 제시를 짝짝짝 제가 보여드리면서 할 게 아닌 내용이니까 지나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중국발 피해가 이제 예측이 될 때 좀 안 좋은 소식을 보이고 현재 디램 가격 하락이니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에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고 광복절 이후에 시장 눌릴 때 죽고 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상 잘 못 가고 있는 편인데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그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탈출구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지금 노리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갈 때 못 갔던 이유가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재라 그랬죠. 사업부문 부재로. 그렇게 제가 전달을 했었고, 그렇다 한들 얘가 코로나 저점을 깨고 내려갈 거 아니라 이 구간에서 매수를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하이닉스도 이제 반등 추세가 막 시작되는 관점에 지금 이 구간에서 현재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호재 맞아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은 인텔은 사실상 비메모리에 더 집중을 하는 업체인데 디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낸드 플래시까지 사업 확대에 나서기 위한 보관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SK 입장에서 메모리에 집중하는 걸로 치면은 상대적으로 디램에 비해 약한 낸드 플래시를 사업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악재라고 볼 건 아니에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메모리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뭐 상위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 당연히 경쟁력이 더 생기고 하니까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저렇게 내려오느냐라는 내용은 한 가지는 SK 하이닉스의 그 사업 부문의 그 다각화가 아닌 비메모리 쪽에 그런 투자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메모리에 대한 그런 악재 또는 우려,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왔을 때 방어해주는 그런 성격이 없는 거고 뭐 이렇게 2위 뭐 이건 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에는. 자, 인수 가격은 약 11조 4천억 원이에요. 일단 이 금액도 중요해요. 왜냐면 오늘 이렇게 꼬리 달고 단기 악재로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감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사업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텔 내부적으로 수익이 악화하고 있는 메모리에서 손을 점차 떼고 있는 상황이어서 낸드 플래시 사업이 그 대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텔에서 적자 내던 거를 SK 하이닉스가 가져오면서 뭐 서로 윈윈이라는 그런 관측도 있다고는 하지만 물론 SK 하이닉스가 그대로 성장을 해서 메모리 업계에서는 그래도 2위라고 하면서 또 1위도 나중에 노려보고 하는 쪽으로 메모리만 집중을 해서 엄청 키우게 된다면은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니에요. 뭐 여기도 윈윈이라는 평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밑에 내용은 이제 지나갈게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메모리에 투자를 했다면은 SK도 이제 비메모리를 한다고? 오, 사업 다각화가 되고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급으로 단숨에 비메모리를 성장시킬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투자를 그래도 비메모리에 하면서 그런 다각화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에는 긍정적으로 전망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로 몰아놓고 있는 점. 이 점에서는 메모리가 호황일 때는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되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겠지만 메모리 업계에 조금 위험한 또 우려가 있는 이슈가 나올 때는 뭐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이때처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아까 금액이 얼마였죠? 11조 4천억 원이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물론 뭐 이렇게 중소형 기업도 아니고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니죠. 자, 매출액은 그냥 쉽게 보셔도 매출액이 이렇게 순이익으로 볼까요? 19년도가 잘 안 나오긴 했지만 18년도, 17년도 비해 그래도 평균적으로 뭐 한 10만으로 이렇게 기록하던 이 내용은 10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억으로 계산을 하면 또 15조. 근데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20조가 19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해도 지금 뭐 보시게 되면은 11조 4천억 원이면은 거의 뭐 연간 매출의 그러니까 반을 때리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그쵸?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간 매출의 반이라는 이 저 큰 금액을 쓰는데 SK 하이닉스가 과연 우리 뭐 작은 기업도 아니고 까오가 있지. 우리 있는 돈으로 써. 이렇게 갈까요? 아니죠.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유보금은 항상 만일에 대비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위험에 대비해서. 근데 투자를 위해서 있는 현금을 다는 아니지만 당연히 있는 현금을 그렇게 확 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나 이로 인해서 전환사채나 그러니까 타법인 증권 취득 목적으로 전환사채나 유상증자가 나온다면 그게 한 가지 또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뭐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 금액이 큰 인수 규모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증자나 사채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마냥 악재는 아닙니다. 인수를 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니까 마냥 악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당연히 희석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로 이렇게 오늘 꼬리를 달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이 이슈가 사업 다각화, 비메모리 쪽이 아니라 메모리 쪽을 이제 물론 뭐 그 안에서 메모리 안에서도 낸드 플래시라고 SK 하이닉스가 약한 부분을 인수한다고 해서 뭐 좋은 관측이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예 비메모리 쪽으로 다각화가 아닌 상태에서 그거 하나도 있고 거기서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혹여나 증자나 사채나 나오게 됐을 때 주가 이석에 대한 우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메모리 업체로 더 큰 성장을 한다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좀 변동성이 하락으로 보여지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점, 그거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정해진 거는 없으니까 일단 뭐 기사를 보면은 그래도 좀 근거를 두고 뭐 이렇게 뭐 예상 사용 자금 비중을 뭐 어떻게 나눠 놓은 그런 기사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SK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내용은 일단 패스를 하고 이후에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뭐 빠르면 오늘 안에도 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가 전달됐는데 공시가 나오고 이 오늘 이 긴 꼬리의 변동성 이후의 방향성 그리고 그 인수 내용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오고 했을 때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